환생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환생이 존재한다는 10가지 놀라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열하기 전에 윤회에 대한 과학계의 인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윤회에 대한 과학계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건드리면 안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당연히 실험, 관찰로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종교, 철학, 오컬트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죠. 다만 주류가 아닌 소수파에서는 윤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과학자도 있는데, 윤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과학자는 버지니아 대학교 의대 석좌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이 있습니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냈고, 무려 3,000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윤회는 부정하기 어려우며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죠. 대중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저서에서 윤회는 비록 여전히 의문스럽지만 최소한 약간의 실험을 통해 지지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정 부분 긍정적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하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영국 기사자기 서임자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로우즈볼 수학교수로 재직 중인 수학자 겸 이론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애리조나 대학교 마치가와 심리학과 교수인 마치가 전문의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조화객관환원 이론을 통해 영혼, 그리고 환생 내지는 윤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자 로버트 란자는 바이오센트리즘을 주창하며 죽음이란 실제로는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한 뇌에 의해 생겨난 환상에 불과하다며 영혼과 윤회의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환생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환생은 동서양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수많은 이야기와 사례가 있다. 당 현종은 전생에 음악을 잘하는 승려였고, 소동파는 전생에 전당문박 한 사찰의 승려였으며, 청나라 순치제는 전생에 아미산의 노승이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환생을 믿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서양의 기독교도 5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까지 환생을 믿었다고 한다. 20세기 이후 서양 유명 학자들의 윤회 연구 저서로는 이안 스티븐슨의 20가지 환생 사례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헬렌 원백의 전생 재방문, 브라이언 와이스의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모리스 네더튼과 낸시 채블린의 전생 치료 등이 있다. 이 책들에서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과학적 검증과 상세한 연구자료, 확실하고 풍부한 사례, 치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환생이 허구나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인류에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실제 현상임을 확인했다 한다. 지금부터 환생이 존재한다는 10가지 증거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들. 4에서 10세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에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전생과 가족, 자신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어린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 2. 반점의 위치. 스티븐슨은 일부 어린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반점이 전생에 총격을 당한 부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인구 통계학 연구. 헬렌 원백 박사는 각기 다른 연령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전생의 기억 중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계층 및 기타 일부 세부적인 일들을 기록했고, 이후 이 데이터는 인구 통계학자들이 해당 연대에서 얻은 실제 정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최면술. 이것은 환생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심리학자의 지도하에 가수면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는 실제로 피체면자의 숙명통 미래나 과거를 알 수 있는 초능력 기능이 유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 능력. 최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갑자기 현재 전혀 모르는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 배우 글렌포드는 1960년 최면 상태에서 루이 14세 밑에서 기사로 일했던 전생을 기억하며 3세기 전에 사라진 파리 방언으로 말했다. 6. 신동. 예를 들어 4살에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작곡가 모차르트는 여러 생에서도 음악가였다고 주장했고, 11살에 새로운 기하학 체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 역시 그렇게 말했다. 7. 데자뷰 현상.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건물이나 도시에 대해 신비할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자뷰 현상 역시 환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8. 공포증. 때론 물, 비행기, 자동차 등 어떤 사물이 현재 위협적이지 않은데도 원인 불명의 두려움이 생긴다. 전생회귀, 특히 임사회귀를 통해 그 두려운 대상이 전생에서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9.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경향. 여기에는 도덕성 상실 문제도 있지만 전생과 금생의 성별이 전환된 원인도 있는데, 일부 사람은 여전히 전생의 성별 감각 중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 현대과학 지식은 육체적 성별에 국한되어 있지만 수령계는 영혼의 성별이 육신의 성별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고 본다. 10. 취미 관심사 및 집착. 어떤 사람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이끌리고 종종 전문가보다 특정 세부 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평생 취미로 여긴다. 이런 흥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마 그는 전생에 그 사건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윤회라는 관념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생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 아닌가. 즉 현생을 살아가는데 영향력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어떤 업보 때문에 현생이 누구로 태어났는지는 전생에 자신이 행한 일을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현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전생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전생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전 생에서의 인연들을 환생 후엔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환생 이후의 삶이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다만 생각하기에 따라 완전한 소멸보다 다른 생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환생이 좋을 수도 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유다. 다만 그걸 남에게 납득시키려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 한 번뿐인 인생도 좋고 어디선가 다시 태어남도 좋다. 우리는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온 인생을 사는 것이다. 다시 부르면 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